네, 이번에는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간단한 이제 상식선에서 노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무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요새 작성해야 된다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두 부 작성해서 한 부는 직원에게,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만약 미작성하면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될 때 언제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처음 출근하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 그때 바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전 9시에 출근했다가 30분 앉아있다가 나갔어요. 그 노동부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법인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원이 첫 출근하면 뭐 일주일 있다가 작성해야지, 저녁 때 작성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최저임금 올라갔죠. 6,470원으로. 그래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월로 따지면은 한 135만 원 정도 된다.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퇴직금 지급. 퇴사 후 무조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그래서 미지급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종업원한테 아니면 근로자한테 동의를 구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서면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주기로 하면 14일이 지나도 그거는 법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이 부분 정도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대 보험 및 퇴직금 대상 여부, 이 부분 중요하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근로자, 이제 정직원이죠. 정직원 아니면 비정규직 해도 어떻게든 이제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나와서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이제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급여 수준 그리고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라고 돼 있는 그 간이세액표가 있어요. 그 세액표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납부하시면 돼요. 원천세로. 퇴직금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무조건 가입해야죠. 회사 그리고 직원 그리고 밑에 쭉 가입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일용직 볼게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1급 10만 원 내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근데 이제 계산을 매일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하루에 13만 7천 원까지는 소액징수부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13만 7천 원까지는. 퇴직금 대상.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고용산재 당연히 의무 가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부분들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가입 의무가 존재한다.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뭐 건설 노동자다. 그럼 뭐 20일 이상 근무했다라고 하면 가입해야 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일용직에 4대 보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프리랜서로 많이 이제 고용을 하시는데, 프리랜서 총 지급액의 3.3%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근로자로 인정했을 때에 퇴직금 지급해야 됩니다. 요새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죠.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4대 보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대부분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100% 다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세법상 이렇게 나눈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무조건 보내는 것도 세법상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채용하시는 근로자분의 성격, 일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4대 보험 퇴직금 해가지고 두루놀이 지원 사업이라고 나라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어떤 거를?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지원 요건을 보시면은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10명 미만. 그리고 근로자 요건.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죠. 조금. 그래서 140만원 미만. 이럴 경우에 어떤 걸 지원해 주냐.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60%까지 지원해 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60%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표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60% 또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60%를 지원해 준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래서 지원하시고 조금 잘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거는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와 관련된 뭐 가족, 이런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납세자 지원 제도인데요.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뭐 좀 억울하다, 뭐 고충이 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어딨냐? 세무서에 가시면은 항상 다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그리고 만약 좀 찾아가기가 껄끄럽다라고 하시면은 126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가 있는데요. 뭐 고지전에 과세전 적부심사가 있고, 뭐 이의 신청 있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소송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진행하기 되게 힘드세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장하시는 이제 세무사분들 아니면 근처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이제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밖의 사항으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인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점주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처음 당하실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 알고 계시면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인, 뭐 가족들이겠죠.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 책임은 어떤 게 있냐? 법인이 만약 미납을 했어요, 세금을. 그러면 대신에 과점주주가 납부하셔야 돼요. 과점주주가. 그리고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명의신탁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취득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주 그리고 만약 가족하고 같이 49%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제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51%를 사서 100%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50%를 초과했죠. 그래서 50%를 초과한 만큼에 대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뭐 토지 아니면 뭐 건물 대표적으로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법인을 설립하실 때 이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주 구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립 시 50% 이상 지분 취득한 경우엔 제외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새 이제 뭐 소득 탈루나 이제 뭐 탈세가 많죠. 국세청에서 도입한 게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는 자산의 증가 내역, 뭐 소비 지출액, 뭐 소득액, 그리고 뭐 자산 형성 이런 게 전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자료를 가지고 탈루 소득 또는 증여 추정액을 산출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이제 5년간 뭐 근로소득이든 배당이든 어떤 걸로 해서 5억을 신고했어요. 근데 5년 동안 저는 건물 4억, 주식 1억, 예금 3억, 총 8억 원이 자산이 증가가 했고요. 제가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2억이다 라고 하면 탈루소득 및 증여 추정액은 5억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10억이 늘었죠. 근데 저는 5억밖에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5억이 갑자기 생긴 돈이죠. 그래서 그 5억에 대해서 탈세 또는 증여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과세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탈세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다양한 세액 지원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액 지원이다 보니까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이제 병역 이행 후에 복직시켰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요새 많죠.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아니면은 뭐 불가피하게 집안의 사정으로 잠깐 관뒀다가 다시 복직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여성분들을 재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요새 맨날 정규직으로 바꿔달라 얘기하죠.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이 뭐 좋다 나쁘다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잘했다라고 해서 세액공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새같이 불경기면 이제 정리해고 구조조정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고용을 유지한다 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금 총액 감소겠죠. 감소. 유지하기 위해선 급여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감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증가한 고용인원, 요새 같은 불경기에 구조조정 안 하고 오히려 더 고용 창출했다. 잘하죠. 그럼 잘한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요즘 대부분 연봉 동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연봉 동결하지 않고 연봉을 올려줬다. 그러면 근로소득 증대시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고용 증대했을 때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하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그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인데 다른 데서 특허권을 사왔어요. 사왔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기술 대여 이제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해 준다라는 거, 이거 혜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딱히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아니면 그 연구 부서를 설립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등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관련해서 간단한 세금 교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뭐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되나? 아니면 이런 건 뭐 비용 인정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메일 주소로 메일을 간략히 내용을 적어서 주시면은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